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지난 9일부터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개막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충청북도 청주 문화재조창 시에 마련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한 이유는 바로 이번 정부에서 국가균형 발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지역 청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랜선 간담회를 준비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금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홍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의 모습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바라는 모습이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나오셨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님께서 그 사이에 제 옆에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전국 청년과 대학생 여러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입니다. 이 코로나 온라인 사태로 박람회를 못하게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라도 하게 되어서 참 여러분 만나게 되고 반갑습니다. 아마 이 방식 자체가 우리가 좀 서투른데 저로서는 아마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익숙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의견들을 듣게 되고 또 만나게 되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만나서 좋습니다. 예. 네,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만나본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지역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먼저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간담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이 청년 서포터즈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옆에서 지켜본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손 좀 들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포터즈로 참여했던 강원도의 손정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켜본 바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어떤 곳이던가요?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정부 부처와 같은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균형발전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자문하고 또 의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의 축이 된다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 축이다라는 의견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그러면 또 다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청년 서포터즈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의 정주입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다양한 정책의 자문 기구이면서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소통 창구 그리고 중심 축이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계신 위원장님에 대한 질문도 좀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덴마크에서 생물화학을 공부를 하셨죠? 예, 분자 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 이제 위원장님을 이렇게 맡게 되셨는데, 사실 언뜻 보면 이 두 분야가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경북대학교 현재 재직하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兼무로 네네.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위원장직을 이제兼무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하고 만나는 게 제가 이제 그래도 익숙한 편이죠. 그러시겠네요. 네. 실제로 뭐 지금 금방 질문하신 대로 이런 감염의 시대를 우리가 마련했는데 사실은 이 생명과학을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교에서 네.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생명체 간에 생명체 내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생명은 조화롭다. 하모니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특성으로. 근데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전체 발전 양상을 보면 수도권이 너무 지나치게 인구가 집중이 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좀 병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좀 막고 지역에 이렇게 청년들이 또 지역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에 관심들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만 발전이 된 모습을 생명체에 비유를 해보자면 머리만 커져 있는 상태. 그렇죠. 예. 네. 뭐 제가 이제 조화롭지 못하다고 말했는데 네. 이제 병적 상태에 있는 거죠. 네. 뭐 머리만 크거나 아니면 팔만 길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뭐 정상적 범주에 있으면 괜찮은데 네. 이게 과다하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수도권 인구 집중이 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죠. 2019년 작년 말에 50%가 넘어갔어요. 네. 그런 예들이 유사한 예가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과학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국가 균형 발전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당연합니다. 한번 예,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볼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대구에서 지금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살고도 계신 거죠. 그런데 어쨌든 위원장 일을 하시면서 또 서울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좀 어떠신가요? 제가 서울에서 3일 네. 평균적으로 네. 대구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틀 그리고 또 이틀을 또 군이라는 시골에 가서 산골에서 사는데 오. 제가 네네네. 세 지역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물론 뭐 제 개인 취향도 있는데 이 서울이 가장 제가 보니까 이 환경이 아주 나쁘다. 저는 너무 취향이 그러니까 복잡하신가요? 뭐 사람 너무 많고 네. 일단 여러 가지 물론 화려하고 이렇게 기회가 많은 이런 좋은 점이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친환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환경이 나쁘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비용도 아주 비싸고. 네. 그래서 저는 대구가 서울보다는 낫고 대구보다는 그 시골 군이 효령이 더 낫다. 네. 그래서 그런 시골에 가면 일단은 그 여유로운 삶의 환경 조건들이 주어져 있고 즐기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서울에 있으면 우리 위원회 그 식구들도 그렇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너무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를 이렇게 보면 저도 그게 감점이 돼 가지고 뭔가를 빨리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 취향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역에 사는 것이 비수도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 또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살도록 해주는 게 저는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청년들 중에도 분명히 알겠습니다. 취향이 다양할 텐데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인프라나 일자리를 고민하지 않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는 지역을 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골고루 발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짧게나마 위원장님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지역, 청년 그리고 일자리에 관한 영상을 한편 감상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 그리고 바로 내일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도시에서는 좀 많이 울고 힘들었다고 했던 우리 청년들이 정말 행복한 얼굴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과 좀 비슷한 또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새로운 지역, 낯선 지역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우리 영상 본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어떤 분이 발표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의 김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네. 화수원에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네, 화수원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네네. 엄청 흥미로운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셨나요? 네. 네, 최근에는 저희 전주에도 그렇고 다양한 도시의 시외나 농촌 지역에 저렇게 한옥이나 고건물을 활용해서 카페로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화수원은 단순히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아니라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차별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도 저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성공의 한 요인인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화수원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저분들과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상에 대한 소감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영상 중에서 차 한 잔을 팔아서 5천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청년들이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비전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오늘 참석한 우리 참석자들도 이런 새로운 비전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전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 주제를 받아봤고요. 그 예. 주제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지역 일자리 관련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신 분들이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또 지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여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일자리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 현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지역 일자리 관련한 질문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의 황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께 어떤 질문 드리고 싶으세요? 네, 저는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얻어서 지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도 우리의 지역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고 어른들이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지역이 어떻다고 듣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저런 것도 있었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드라마나 인터넷 때문에 우리 옆 동네보다 서울이 더 익숙하고 친숙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역에서 일도 하고 싶고 살고 싶은데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좀 문제가 있죠. 뭐 정확한 얘기를 질문하셨는데 청년이 지역에 애착감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자기 고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주제와 관련돼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가 추진한 청년의 지역 정착 제고를 위한 실태 분석과 정책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년기를 지역에서 보냈거나 지역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 또 대학에서 지역학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지역적 정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 경험이 누적되면서 지역 애착과 지역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지역 정착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현실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소홀히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지역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하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런 기회들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 질문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질문 울산-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의 정혜원입니다.
네, 저 역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살면서 익숙해진 우리 지역에서 살고 싶은데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좋은 기업에서 나오는데 매번 다양한 정책으로 좋은 기업들을 이전하거나 유치하겠다는 약속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나 친구들에게 와닿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들을 육성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 와닿는 성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국가에서도 이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일자리 정책들 언제쯤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일자리가 생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네. 뭐 실제로 청년들이 이렇게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10대 말에 20대 중반에 이제 일어나는데 10대 말에 일어날 때는 보통 이제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려고 수도권의 그렇죠. 대학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대학들이 지역 거점 대학들이 좀 제대로 교육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런 지원들을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에 많은 좋은 일자리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또 옮겨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역에 오히려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면 네. 청년들의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균형이가 보통 알려져 있기로 전국 10개 지역의 혁신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공기관들을 보냈죠. 그렇죠. 보내고 공공기관 이전을 했고요. 그 공공기관에 지역의 그 대학 출신 학생들을 졸업자들을 일정 비율을 이렇게 뽑도록 이렇게 법제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렇고 또 한편으로 또 기업이 아주 중요한 몫을 해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뭐 큰 도시를 중심으로 예를 들자면 도심융합 특구 같은 이런 정책들을 이번 연말까지 이렇게 펼쳐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큰 도시에 수도권에 있는 판교의 이밸리처럼 그런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청년들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앞으로도 추진해 갈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앞장서서 이제 이전도 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 이제 많은 기업들도 지역에서 이제 기회를 살리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미래가 좀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저희 지역 일자리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권혜인 씨.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의 권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질문 하고 싶으세요?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공공기관 채용 시 지역인대 채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취업하고 싶은 공공기관은 다른 지역에 있어서 결국 수도권 학생들과 동일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지원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정책 이제 그게 예.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혜택이 있나요? 현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18%에서 시작해서 30%까지 하는 것은 해당 그 광역 단위 내에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금방 그 학생이 질문한 것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다. 그래서 맞아요. 저희들이 네. 한 그 앞에 언급한 그런 광역 단위의 그 비율을 한 30% 정도 허용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 정도를 비수도권의 지역 거점 대학 출신 학생들을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애써 보겠습니다.
네, 정책과 더불어서 이제 각 지역의 노력도 함께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주제로 지역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들 질문과 답변을 받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지역 균형 뉴딜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정부가 160조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 경제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고요. 또 지난달 10월에는 이를 지역 주도로 진행을 하겠다 의지를 밝혔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이 지역주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지자체와 부처가 준비하는 정책이 이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또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자, 누가 질문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소연 씨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소연입니다. 네, 부경대학교 우선 김소연 양. 저는 네. 사실 지역 균형 뉴딜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선 저는 사실 지역 균형 뉴딜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데 이후에 한 달 전에는 지역 균형 뉴딜을 또 발표한 것을 보았는데요. 사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는데 이를 확장한 개념으로 지역형 뉴딜을 접하다 보니까 더욱 헷갈립니다. 두 정책이 이어진 것은 알겠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서 이야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한국판 뉴딜도 잘 모르겠는데 지역 예. 균형 뉴딜이 또 나오니까 이게 또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고 또 그와 더불어 함께 경제적 공황 상태로 이제 돌입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내놓은 게 한국판 뉴딜 정책인데요. 그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린 에너지 뉴딜이죠.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정부에서 이 추세를 보니까 이 재난의 시대를 지나가고 나면 지역이 더 어려워지겠다는 분석들이 나왔어요. 네. 짧은 기간의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해소하는 쪽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꾸준히 주장을 했고 또 그것들을 정치권에서 수용을 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역균형 뉴딜을 거기에 첨가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뭐 현재 예산으로도 한 47% 정도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보다 더 많이 써서 지역에 뭐 아까 관련된 그런 디지털 관련 신산업들 또 그린 에너지 관련 신산업들이 펼쳐지면서 지역에서 지역의 그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가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산업군들이 대부분 이제 시대의 새로운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새로운 일터가 되고 삶의 터전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이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해서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한국판 뉴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 앞으로 지역 주도가 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예. 그렇다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예. 산업도 더 활성화되고 네, 또 다양한 기업들도 들어오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아마 개념이 조금 잡히셨을 것 같은데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이어가 보죠. 자, 어떤 분이 질문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유민 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재학 중인 김유민입니다. 네, 자 이번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방금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고 확산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정책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역량에 따라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 세대들이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네, 어떤 걸까요? 저희들이 이 지역균형 뉴딜의 그 과제들을 지역에서 지역 주도로 이렇게 받고 있고
또 보통 기존에 해오던 그런 광역 단위의 사업, 국가 사업들을 이제 우리가 열어서 초광역 이런 프로젝트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간에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게 되고, 저희는 뭐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이 신생장 산업의 분야들이 이제 새로 발생하고 이렇게 확산되어 갈 텐데, 아마 이 얘기 속에 청년들의 그 현재와 미래를 담아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네. 지금 아마 청년들은 관심이 거기에 있을 텐데, 청년들을 그냥 보조적 인물로 쓰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과정에 같이 발언하고, 오늘 이 자리도 아마 그런 뜻으로 마련된 걸로 아는데, 네네. 청년들의 그 세상으로 가는데 기성세대들이 오히려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평소 생각이 그렇고, 실제로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청년들이 핵심 인재가 되고 주역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야기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지역주도 한국판 뉴딜에 관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분의 질문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제주대학교 박지수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주다.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사회자님이 지역계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조정하는 기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역할이 뉴딜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첫째, 지역균형 뉴딜 포럼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한국판 뉴딜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서 지역에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발굴되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추진 시에 균형 발전 지표에 따른 지역 발전 정도를 고려해서 공모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간에 소외되었던 낙후 지역이 오히려 이렇게 기회를 가지도록 애쓰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기대에 이렇게 부응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서 지역 주도로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서 여러 가지 조정적 역할들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실제로 그동안에는 보통 각 부처들의 사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국가 일들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 네. 현장에서는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저희들이 하고, 또 여러분 청년들에게서도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서 이런 간극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예.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주체들 사이에서 그리고 각 정책들 사이에서 정말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가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이 지역균형 뉴딜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저도 마음을 모아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역 일자리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랜선 간담회는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자,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청년들의 얘기를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네요. 아쉽습니다. 예, 여러분 뭐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마 해주신 그런 제안들 또 저희들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런 온라인 방식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그 수용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이 사회의 주인입니다. 뭐 청년들이 주눅 들지 말고 이게 내 세상인데 누가 이렇게 간섭하냐, 도와달라. 그것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이 뭐 이렇게 주눅 들 이유가 없고, 저희 균형이가 적극 역할해서 청년이 주인이 되는 세상, 청년이 조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세상으로 열심히 저희들도 여러분을 지원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전해주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꼭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님과 지역 청년들이 함께했던 랜선 간담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